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가족 복원에서 말 그대로 제일 중요한 게 복원이죠. 지금 이 자켓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 있죠. 소매, 팔, 다 해졌죠. 다 해졌고, 뭐 손목 부분도 말할 거 없고. 왜냐면 이제 가죽이 워낙 이제 부드럽게 가공이 됐고, 또 하나는 뭐냐면 부드러운 만큼 또 이제 가격대도 있고 하는데 뭐냐면 상처가 잘 난다는 거죠. 이 주머니 보십시오. 뭐 헝겊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고. 그래서 복원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좀 이제 좀 편하고 복원이 매끈하게 잘 되는지 그걸 좀 보여드릴 건데요. 밑단도 보면은 거의 뭐 헝겊처럼 염색이 다 지금 벗겨졌고, 아이고 그냥 난리네요, 난리. 그런다고 해서 너무 걱정을 할 거 없고요. 그거는 뭐냐면 시간을 투자해서 정성스럽게 해드리는 겁니다. 소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내가 이 나이프를 썼을 때 어느 방향이 편한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이제 먼 훗날 우리 딸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음성을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또 이제 하는데요. 제가 유튜브로 뭐 돈 벌겠어요? 근데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이것도 재능 기부고 나눔이죠. 나눔이기 때문에 어, 기분 좋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뭐 전국 각지에서 복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문의 전화가 와요. 당연히 처음에는 전화가 오죠. 근데 전화 상담으로 다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아무리 거리가 멀다고 해도 방문하셔야 돼요. 방문하셔야 정확한 상담이 되는 것이지. 전화로 물어보면은 뻔하잖아요. 그냥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알고 싶어서 전화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로 마음이 있으신 분은 찾아옵니다. 소매 같은 경우는 손목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이런 식으로 면을 만들어 주고 적어도 2번 정도는 같은 작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빨리 일을 하고 다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요. 근데 정작 고객 한 명은 문제가 생겼을 때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먼저 이 끝을 복원을 해주고 여기 라인도 이제 그 다음에 또 같이 해줍니다. 스티치 라인.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뭐 좀 힘들다고 해서 너무 대충 하면은 안 좋습니다. 어차피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을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면은 소매는 이런 방법으로 해주고요. 이 밑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바깥쪽에서 복원을 해야 되고 여기가 심으니까요. 바깥쪽에서 복원을 하고 안쪽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잡고 하는 것이 이 실밥선에 약품이 안 묻는 좋은 방법입니다. 끝 부분도 여러 번 해서 튼튼하게 해주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보면은 어느 방향 쪽으로 염색이 벗겨지는지
거기도 이제 봐가면서 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이제 보여드리려고 제가 손으로 잡고 하는데 우마를 놓고 하면 좀 편합니다. 자, 이쪽 방향에서 이렇게 복원을 해주고요. 이쪽으로 복원을 했죠. 안쪽은 또 뒤집어서 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 면은 면대로 따로 또 해줍니다. 지금 보면 방향이 이렇게 쓸려서 이쪽 방향으로 쓸려서 이만큼은 지금 이쪽으로 해서 상처가 났다는 거죠. 그러면 이쪽을 먼저 이 방향으로 나가주고 그 다음에 원래의 방향대로 갑니다. 그러면 떨어진 부분이 양쪽으로 약품이 발라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요. 이쪽은 또 그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원래 방향대로 복원을 해줍니다. 자, 매끈해졌죠? 이 부분과 아주 미세한 주름은 그대로 살려주면서 복원을 한 부분과 안 한 부분과 차이를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퍼가 있는 옷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지퍼가 왔다 갔다 하고 슬라이더가 여기에 딱 다니까. 그러면 이 부분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까지. 방향은 이렇게 놓고 한다는 것은 조금 불편하실 거예요. 방향을 이렇게 잡고 지퍼가 있는 자켓은요, 지퍼 라인도 한 번보다는 두 번 내지 세 번 이 작업을 반복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제 이 구간 좀 심한 구간에서 복원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거칠거칠 떨어진 부분이 면을 잡아주면은 어떻게 변하느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여기까지는 지금 약품이 안 들어간 상태죠. 그래서 거칠게 보이고 희끗하게 보이는 겁니다. 1차적인 복원을 했을 때는 약간 면이 잡힌 모습이 보이시죠? 옆으로. 만약에 이 떨어져 있는 부분에 그냥 염색만 바른다 하면은요, 얼마 못 가서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복원의 작업,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좀 시간이 걸리고 그러더라도 급하게 마음 안 먹고 천천히 빠진 곳 없이 기술에 있어서 전문가라는 소리를 들으려면은 일단 좀 신경 쓸 부분은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왜냐면 고객님들도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느 만큼 복원을 했을 때 오래 가느냐,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자, 바깥쪽을 했으면 안쪽도 마찬가지로요. 같은 방법으로 해주는데 이 지퍼를 끝까지 올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좀 괜찮아요. 근데 이제 또 하나 신경을 쓰면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지퍼 안에까지 너무 약품이 들어가도 안 좋습니다. 왜냐면 지퍼를 열고 닫을 때 거기에서 뻑뻑하거나 아니면 깎이거나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번거로운 것 같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은 신경 쓸 부분은 신경을 써서 해줘야 됩니다. 주머니 상태 신호도 여기에서 이제 내가 방향을 어느 쪽으로 잡을 것이냐. 뭐 이쪽을 이쪽에서 한다고 하면은 조금 번거롭죠. 그리고 약품이 뭉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는 내 손이 움직임이 편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이쪽에서 주머니도 약품이 뭉치지 않게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했으면은요 반대로 잡고 복원을 해주는 거죠. 사실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일을 하니까 보여드리려고 느린 감이 있죠. 이게 숙달이 되면은 굉장히 좀 속도감 있게 합니다. 일을. 연결 부분이나 이음선에 약품이 너무 뭉치지 않게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 거죠.
자, 오늘은 내가 일을 하기 편한 방향을 잡아가면서 그 습관을 들이는 것이 훨씬 일이 빠르면서 문제가 최대한 안 생기게 할 수 있는 요령을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